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인천시가 11조 9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을 비롯한 4대 현안 해결에도 1조 2천억 원 이상 배정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도약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천형 뉴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에 약 2,8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인천이움 캐시백 10% 확대는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 속에 1,9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 뉴딜 2,500억 원, 바이오 뉴딜 40억 원 등 인천형 뉴딜에 8천억 원 이상 투자합니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의 4대 인천형 뉴딜을 통해 인천의 미래 돌파구를 마련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 기본기능 증진에만 5,8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중 인천자철 1호선 검단 연장과 7호선 청라 연장을 비롯한 철도 건설에 1,33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제3연륙교 건설과 평화도로 건설 등 도로 개설에 2,8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시민 안전 강화와 원도심 활성화까지 4대 현안 과제를 추진하는 데 1조 2,800억 원 이상 투자합니다. 이를 포함한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11조 9,399억 원, 올해 본 예산 대비 6% 증가 수치입니다. 4대 지역 현안 해결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시민들께 혜택이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가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인천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죠. 인천시가 새로 조성하는 매립장은 인천 에코랜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천 에코랜드는 돔 형태로 지하에 폐기물을 매립하는데요.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제시한 친환경 매립지 가칭 인천 에코랜드 모델입니다. 돔 경기장처럼 뚜껑이 씌어진 건축물이 들어서고 녹지로 뒤덮인 공원 형태의 구조물도 조성합니다. 폐기물을 묻는 내부는 땅을 깊숙이 파 지하화합니다. 각종 폐기물을 싣고 와서 그대로 매립하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부지 면적은 15만 제곱미터로 수도권 매립지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현재는 생활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등을 모두 직매립하지만 에코랜드에는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구상입니다. 하루 반입량도 161톤으로 20톤 트럭 약 8대 분량입니다. 지하에 매립해 오염물질을 밀폐 차단하고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인천시는 이처럼 수도권 매립지 종류에 대비해 추진하는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인천 에코랜드로 정했습니다. 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땅을 의미하는 랜드의 합성어로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로의 대전환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선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33년간의 피해와 고통을 끝내고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2일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 등을 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는 영흥 지역의 반발이 거세고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인천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에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영흥도가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시청에 모인 영흥도 주민들, 인천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영흥도에 설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죽을 각오로 매립지 설치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화력발전소란 환경조회 시설이 있는데 추가로 쓰레기 매립장까지 조성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죽을 각오를 저지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천시는 오는 12일 자체 매립지 예비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흥도의 한 민간 기업이 자체 매립지 조성 부지에 응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먼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같은 지역 반발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12일 발표할 내용엔 자체 매립지뿐 아니라 추가로 설치할 소각장 예비 후보지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시는 현재 3개인 소각장을 7개로 늘릴 계획인데 추가 소각장이 어디에 들어서냐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인천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서울과 경기를 압박하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선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증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들어보고 관계당국의 입장을 들어보는 청신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시민청원에 올라온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관련 청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99년부터 진행한 사업이 예산 분담 문제로 미뤄졌고 그 사이 서울시가 관련 국비를 반납하면서 이제는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입니다. 9호선 공항철도 직결 관련 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회수 2,000건을 넘은 청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구에서 강남을 이동할 때 공항철도를 타면 김포공항에서 환승하는데 5호선과 김포 골드라인 환승객들로 극심한 혼잡을 빚는다며 직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년 가까이 지체된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선로는 완공되고 열차 도입 등 부수적인 공사만 끝내면 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인천시의 예산 분담 문제로 공사가 불투명해졌고 이를 틈타 고양시에서 9호선 연장을 추진해 자칫 빼앗길 수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합니다. 먼저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공항철도와 9호선이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직접 연결해서 인천공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80.64km를 환승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관련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할 차량을 2016년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차량 제작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추가로 앞당길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총 사업비 2,116억 원 가운데 75%가 사용됐고 이미 연결선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전기와 신호공사만 마무리하고 전동차를 구입해 운전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결 사업은 개통은커녕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실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직결 운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비 222억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관련 사업비 40억 원을 분담하지 않은 게 서울시가 반납한 이유라고 합니다. 인천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공항철도는 국가철도이고 9호선은 서울 노선이어서 인천시가 예산을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 만약에 분담한다면 향후 운영비와 추가 사업비 부담도 요구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거기 서울시나 국토부도 이게 진짜 뭐 정당하고 타당하고 이러면 공식적으로 뭐 요청을 했을 건데 그냥 작년 말 올해 초 몇 번 정도 이제 해야 하고 저희가 이제 그냥 법적인 원고도 없지 않냐. 너네가 우리 그러면 인천에서 서울 들어가는 서울시 노선에 대해서 서울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그럼 너네도 부담할 거냐.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반납한 예산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될 경우 사업 자초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배준영 국회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살려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공항철도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이 사업비를 분담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인천시 보고 그 사업비 40억 원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연결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불용된 예산 222억 원을 살려내고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직결해서 운행하는 차량을 발주해야 되고요. 국토부는 신속하게 이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올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2023년 개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조정은커녕 반납하면서 인천시 계획은 틀어진 상황. 취재 결과 저희가 드리는 시도는 아쉽게도 빨간색입니다. 이제 관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쏠립니다. 여기서 관련 예산이 부활해야 직결 사업은 다시 추진됩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취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신호의 이영구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쟁점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입니다. 서울시가 차량 구입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건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단과 영종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중앙보훈 병원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 궤도 연결 공사는 이미 끝났고 정기 신호 사업과 열차 투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열차 구입비 222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혀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검단과 영종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직결 사업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9호선 직결 사업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9호선 혼잡도 완화와 서울 강남 지역의 인천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단독으로 75%나 진행된 사업으로서 이제 와서 법적 근거도 없는 인천시에게 왜 떠넘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검단과 영종 주민들은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영종역과 청라국제도시역 추가 건설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매년 운영 적자도 보전하고 있는 상황. 이번 사안은 국토부의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도 협상에 나서고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 활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김교훈 국회의원은 서울시의 예산 반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사업비 분담을 핑계로 반납하면 직결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인천 앞바다에서 해양 쓰레기 7톤을 수거해 인천 해수청에 전달했습니다. 시민들이 수거해도 치우지 않는다며 직접 화물차에 싣고 온 건데요.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협업을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가득 실린 포대를 바닥에 내립니다. 인천해수청 앞마당에 쌓인 포대는 11개, 약 7톤에 달합니다. 안에는 플라스틱부터 어구까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시민 60여 명이 송도 습지보호구역에서 수거한 겁니다. 앞서 지난 여름에도 시민들이 영종도 해안에서 새 포대를 수거해 모아뒀는데 해수청이 처리하지 않자 이번에는 직접 가지고 온 겁니다.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운반 처리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방치되었다. 그 사이 태풍으로 인해 수거해 놓은 쓰레기는 다시 해양 쓰레기가 되었다.
해양 쓰레기 관련 행정의 현장 모습이었다. 해양 쓰레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해산물 등을 통해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환경단체는 관계 당국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시민사회 등과 협업해 문제를 풀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인천시에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인천시 예산이 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해수부에서 내려준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 4억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예산 확충하고 인력 확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원래 주민들이 수거한 쓰레기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는데 지난 여름 영종도의 경우는 장마 여파로 수거가 미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환경단체가 가져온 쓰레기도 즉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난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 등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의 한 특수학교 앞에선 과속하는 차량이 종종 눈에 띕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수구에 위치한 특수학교 연일학교 정문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학교 앞 도로는 낙후돼서 이렇게 갈라지고 깨져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도장이 다 벗겨져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문 앞에 다다라서야 설치된 한 개의 표지판 뿐입니다. 바닥 글자는 지워져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하나뿐이라 이 앞이 학교라는 사실을 모르는 외부인들은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매일 수업을 위해 이 도로 옆 산책로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정문에서 산책로는 10여 미터 거리. 해당 학교는 학생들이 등산 수업을 갈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깃발을 이용해 동선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나갈 때는 산에 갈 때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나와서 체크를 해주시고 깃발 들고 깃발 있어야 돼요.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가게끔 학생들 안쪽으로 가고 차는 좀 세행하게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학교 같은 데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지만 특수학교는 특별한 학생들에 대해 연수구청은 해당 문제를 취재 당일 알았다며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한 후 올해 안으로 연일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9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죠.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임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임된 교사들은 해직 기간 동안 경력과 호봉 등을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한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노조의 합법화를 이뤄낸 전교조가 1989년 당시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화 운동 관련 교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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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인천지부는 1989년 전교조 출범 당시 이를 반대하는 정부의 압박에 1527명의 교사가 파면당하거나 해임됐으며 이 중 인천의 교사는 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994년과 1999년에 걸쳐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고 해직교사들은 복직됐습니다. 하지만 특별채용 형식의 신규 채용으로 복직돼 해직 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직 기간의 임금은 고사하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승진이나 인사상 차별 대우가 발생했고 호봉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입니다.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나 구체적인 명예회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1989년 전교조 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해직교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전교조의 뿌리가 되었던 1989년 1,700여 명에 달하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자행된 그 피해와 탄압에 대해서
정부는 한 번도 아직까지 사과한 적도 없고 이 문제 원상회복 조치는 호봉 임금, 연금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해직 교사들이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당시 30대 교사가 70대 백발노인이 되었고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며 법 제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해 적수 사태, 올해는 깔따구 유충 사고로 인천시의 부실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죠. 인천시가 수돗물 정책에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해 상수도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돗물 적수 사태 발생 이후 인천시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상수도 혁신위원회. 이듬해 깔따구 유충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상수도 행정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고 마침내 전국 최초로 수도 분야 민관 거버넌스인 인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 시민대표, 시의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임자를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지만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수돗물 정책 기본 방향과 종합계획, 수돗물 수질 개선,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재원 조달과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도 행정이나 저희가 이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문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시도에 전혀 없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이날 회의에선 상수도 시민의식 개선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내년 민간위탁 사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심의 안건 2건을 처리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에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데요. 노선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버스도 첫 선을 보입니다. 네, 그중 하나가 아이모드 버스인데요. 영종에서 운행을 시작했는데 승객들은 앱으로 편리하게 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로 버스를 호출하는 아이모드 버스가 영종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이모드 버스는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앱에서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배차 예상 정보가 곧바로 확인됩니다. 배차된 차량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탑승권은 QR코드로 발급됩니다. 버스 노선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단은 그냥 버스 타는 것보다 빠르고 오래 안 기다려도 되니까 타는 것 같아요. 아이모드 버스 기본 요금은 성인이 1,8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는 700원입니다. 7km까지는 기본 요금이 적용되고 초과 시 1km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추가 요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아이모드 버스 운행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종은 일단은 2022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 송도, 남동 산업단지 그리고 검단 신도시 계양으로 차츰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모드 버스는 영종과 송도, 남동 산업단지에는 8대가, 검단 신도시와 계양에는 4대가 투입됩니다. 버스 이용 시간은 오전 5시 반부터 오후 11시 반까지입니다. 또 단체 이동 승객은 최대 6명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동구는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역에 유일했던 여중, 여고를 송도로 빼앗겼죠. 때문에 남은 아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 재개발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금송구역에 여중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인 영화학당과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인 창영초등학교. 모두 인천 동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산실이었던 동구가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처했습니다. 1970년대 17만 명을 넘어섰던 인구가 점점 줄면서 현재는 6만 명 수준입니다. 인구 감소는 학교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동구의 유일한 여중 여고 자리엔 천주교 인천교구가 들어섰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학교가 송도로 이전한 겁니다. 구청이 마련한 학부모 간담회에선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아이들이 강당이 있어가지고 강당에서 어떤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강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당 없는 학교들은 어떻게 규모에 맞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해줄 수 있는지. 상을 받아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 우리 아이들한테 초중고 우리 동구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 기준을 완화시켜 주시든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 컨텐츠를 좀 구상하셔서 가장 큰 문제였던 여학생들의 진학 문제는 교육환경 개선 기금을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동구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50억 원씩 기금을 조성했는데 학교 설립에 종잣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금송구역의 학교 부지에 여자 중학교를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쓰기 위해서 100억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 100억은 바로 뭐냐면 학교로 다 갈 겁니다. 지금 창영초등학교 이전 문제라든가 거기 여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일부 될 테니까 교육청에서 대서 여중을 짓자라고 저는 건의할 거예요. 반드시 동구에는 여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중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100억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구는 올해 말 대연지구를 시작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가 줄을 잇습니다. 빠르면 2022년쯤 인구 1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학습권 확보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설립에 최소 4년이 소요되는 만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에 스마트 가든 11곳을 조성했습니다. 네,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을 심고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해 직원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IB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안에 힐링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인천에 직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원을 조성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싱그러운 초록잎 식물로 둘러싸인 이곳은 남동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화장품 제조회사의 직원 휴게실입니다. 인천시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남동 국가산업단지 4곳, 서운 일반산업단지 2곳, 강화 일반산업단지 3곳, 인천문화예술회관 2곳 등 총 11개소의 스마트 가든을 조성했는데요. 이 회사는 공모에 신청해 공간 활용도 등을 인정받아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원래 외부 협력업체와 미팅을 하는 회의실이었지만 지난 9월 스마트 가든을 조성하면서 직원들의 힐링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고 나서 직원들의 휴식 공간, 고객 미팅룸, 회의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사내복지 개선과 대외적인 회사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스마트 가든에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한 실내 식물들을 심은 뒤 센서로 작동하는 자동 관수 시스템과 생장 조명 등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해 관리 편의성도 높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관리업체가 방문해 식물을 교체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저희 공단에는 주변에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정원에 딱 오면은 마치 숲속에 온 것처럼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이고요.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2017년에서 2019년 수행한 도시생활인을 위한 치유, 휴식, 관상용 정원 연구개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가든을 10분 체험한 사람의 긴장, 우울, 분노, 피곤, 혼란,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기관 종사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인하대학교 병원, 인천의료원 등의 스마트 가든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산업단지와 공공시설 20곳에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김윤아입니다. 남동구가 인천 최초로 야간 보행안전 빛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과 공원 등 안전 취약 지역에 방범용 로고젝터를 설치했는데요. 저녁에 여성들의 귀가를 덮고 주민들에게 볼거리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장수동의 한 산책로. 맑은 물에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아이는 움직이는 물방울을 따라 발길을 옮깁니다. 엄마는 물놀이 삼매경에 빠진 아이를 연신 카메라에 담습니다. 운동을 나온 주민들도 환한 조명을 보며 밤운동을 즐깁니다. 너무 예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데 지금 운동도 할 겸 산책 나왔는데 이렇게 형형색색 예쁜 물고기가 나오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요. 산책로 중간에 볼거리가 생겨서 산책이 더 즐거워졌어요. 지나갈 때마다 힐링되는 느낌이 드네요. 남촌동의 한 골목길. 양떼 목장부터 은행나무까지 남동구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수놓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두운 길을 지나다 보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기 조명을 밝힘으로써 우리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너무 기분도 좋고 뭐 위험한 길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남동구가 인천 최초로 조성한 야간 보행안전 빛거리입니다. 구월동 정각초교와 간석동 신명여고 등 학교 주변을 비롯해 만수동 여성 안심 귀갓길 등 6곳에 로고 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범죄 예방은 물론 동네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주민 추천을 받아 권역별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올 연말 1단계 지정 신청이 통과되면 5년간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시 보조금 2,25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남동구는 내년에도 야간 보행 취약지역 8곳에 추가로 안전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빈집들이 적지 않은데요. 관리가 되지 않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빈집을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밴드를 이용한 등 근육 스트레칭 시간.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은 앉아서 강사의 설명대로 운동을 합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다가 여기 나오니까 좋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니까. 위추홀구 원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건강 힐링 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재활치료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 이곳에서 매주 주민들을 위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추홀구에 계신 이 고령자분들이 계신 이 마을, 이 고지대 마을에 좀 더 주민분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고 또 오셔서 자유롭게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재능 기부의 프로그램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화사한 핑크색 벽면이 눈길을 끕니다. 40여 년 된 오래된 인쇄기, 오토바이,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공간을 채운 이곳은 빈티지 인쇄소, 레터프레스, 리소그래피 등의 인쇄술로 포스터와 그리팅 카드 인쇄, 일러스트, 의류 디자인까지 가능한 청년 창업 공간입니다. 그때는 너무 좁아서 제 기기들이 많아갖고 운용을 하는 게 좀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고 나서는 작은 강의실도 만들었고 교육이지 청년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그 실크스크린 무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국민 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 우수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돼 멘토링, 컨설팅을 거쳐 빈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사업장으로 활용할 빈집은
LH가 매입한 후 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장기간 무상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도시 재생의 필수적인 빈집 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청이 새로운 민원 소통 플랫폼인 소통 1번가를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민원 처리 과정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인공지능 챗봇 기능까지 구현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민원 소통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의 새로운 이름은 소통 1번가.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로 쉽게 접근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동안 민원 신청을 하려면 프로그램 설치와 본인 인증 등 1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원가입 한 번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과정도 알림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구청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서구에서 최초로 정부에서 모바일폰으로 문을 열었으니까. 지난해 서구에 접수된 민원은 7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단순 반복되는 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챗봇 기능을 구현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구가 새롭게 선보인 소통 1번가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검색창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 즐겨찾기 기능과 나만의 메뉴 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 특성 때문에 물로 불을 끄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네, 대신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에 질식 수화포를 이용하면 신속한 진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관 2명이 질식 수화포를 들어올려 공기가 통하지 않게 차량을 완전히 감쌉니다. 20여 분이 지난 후 소화포를 걷어내자 불길은 사라지고 까맣게 타버린 차량만 남았습니다. 계양소방서가 선보인 질식 소화포를 이용한 화재 진압 훈련입니다. 불연성 유리섬유에 특수 실리콘으로 열 처리를 한 질식 소화포는 화재가 난 곳을 온전히 덮을 수만 있다면 산소를 차단하는 원리로 간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0.4mm 두께에 무게는 28kg밖에 되지 않아 적은 인력으로도 신속한 진압이 가능하고 최대 3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식 수화포는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관련 화재의 신속 진압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이런 화재 발생 시 물로 진압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의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주차장이나 터널 등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밀폐된 공간에서의 차량 화재 등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 한 대를 진압하는 데 3,000리터 정도 소비되던 물과 진압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매연 등을 질식 소화포를 이용하면 크게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혹시 경화대라고 아십니까? 인천 국악인들의 교류의 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명맥이 끊겨 쇠퇴한 명소를 중구가 다시 재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공원 한켠에 자리 잡은 기와 지붕의 고풍스러운 건축물. 반세기 넘는 세월을 오롯이 간직한 인천 국악의 산실 경화대입니다. 국악을 가르치고 배웠던 교육의 장이자 인천 국악인들의 풍류 교류의 장이었던 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쇠퇴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되다 이마저도 최근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에 중구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경화대를 다시 알리기 위해 나선 겁니다. 이도치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곳을 이제 경화대를 만들고 나서요. 여기서부터 인천
향재 줄풍류라는 음악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음악이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악기들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인천을 대표하는 국악인들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구는 이달까지 문화해설사의 해설이 있는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오는 7일엔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야금 산조, 병창 공연도 열립니다. 군은 이와 함께 경화대 대표 인물들의 인터뷰와 전시 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 국악 역사 컨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천 국악의 뿌리와 발자취를 되찾는 노력이 어떤 성과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내년에도 1부 리그에서 뛰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FC 서울과 가진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올해 8월 중순까지 15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승도 올리지 못했던 인천. 2부 리그 강등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잔류왕 그리고 생존왕. 인천을 따라다니던 꼬리표도 올해가 마지막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1부 리그 최하위에 랭크된 인천. 패하면 무조건 2부 리그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FC 서울과 만났습니다. 생존왕 인천은 다시 드라마를 썼습니다. 전반 31분 터진 아길라르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키고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시즌 7승을 기록한 인천의 승점은 27. 같은 시각 성남에 패한 부산을 최하위로 밀어내고 11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기적처럼 1부 리그에 잔류한 겁니다. 지난 8월 사령탑에 오른 조성환 감독은 올 시즌 13경기에서 7승 1무 5패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7승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일궜고 1부 리그에 잔류하면서 조성환 매직을 완성했습니다. 인천은 2013년 승강제가 도입된 이후 시민구단 중 유일하게 한 번도 강등되지 않은 구단입니다. 한편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제주는 1년 만에 1부 리그에 복귀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큽니다. 손 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